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11월 1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게 너무 오랜만에 이제 증시가 좀 반등을 해서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진짜 너무 매일매일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뭐 삼성전자가 잘 버티고 있고, 하이닉스가 또 근데 참 뭐가 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요. 어쨌든 오늘은 조금 그 전보다는 분위기는 확실히 좀 좋아진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제가 이제 그 대학교 좀 하나 강의가 있어가지고 오늘 현재 1시 반에 제가 촬영하고 있어서 오늘은 장을 다 마감 못하고 좀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뭐 하는 데까지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그 미국 증시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좀 뉴스들이 좀 많아서 되게 괜찮은 뉴스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아이디어 좀 얻어가시면 좋겠고, 뭐 달러가 강한 이유라든가, 미국의 팔란티르라는 회사 아시죠? 예, 그 회사가 지금 요즘에 아주 잘 나가는데 전쟁 AI 관련한 이슈가 있고, 또 뭐 우리나라 방산, 조선 뭐 이런 얘기들, 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또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 해서 이제 원전에 또 좋은 거죠, 저게.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 여기는 신한투자증권 제가 만들었네. 이름을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원익QNC, 이제 유진테크, 대주전자재료, 한온시스템, 넥스틴, JYP, 덕산네오룩스, 리노공업,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시면 요게 오늘 뭐 짤 중에 요게 하나 또 돌던데, 저희 누가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그냥 한번 캡처해 왔거든요. 근데 주식하다가 이렇게 기분 우울할 때 보는 차트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요게 손정희 회장하고 지금 그 젠슨항이 만났는데 보시면 여기다 판 거예요. 지금 3달러에 옛날에 집은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뭐 그 유명한 그 캐시우도 지금 뭐 많이 얘기는 좀 이제 거론은 안 되지만, 예, 그때 엔비디아도 거의 바닥에다 2022년도에 버티다가, 그만큼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엔비디아 그냥 들고 있으면 이거 들고 있으면 됐을 거 왜 팔았지,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 그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그래요. 마치 그 엔비디아의 이런 모습처럼 일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는데 누구도 미래는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삼성전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거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그만큼 좀 어렵다. 예. 투자의 대가들도 그걸 알 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참 주식 투자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결과는 쉬워요. 결과론적은 되게 쉽지만 그 중간중간의 의사결정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저렇게 팔더라도 성장하는 기업이면 다시 사야 되겠죠, 사실. 예, 그런 용기는 좀 필요한데 그게 또 인간인 이상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손정희 회장이 엔비디아를 여기다 팔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예. 저기다 팔고, 예,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게, 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마감됐고요. 오늘은 미국은 별거 없었고 그냥 트럼프 트레이드 주춤하고 금리 다시 상승했고, 테마주가 좀 급등했고요. 반도체주들이 미중 규제 우려,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빠졌어요, 미국에서. 미국 하원까지 공화당이 다 싹쓸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하원 행정부까지 다 차지를 했고, 미국은 큰 이슈는 없었고요. 우주항공주들 좀 강했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냥 견조했습니다. 좀 올랐어요. 근원 물가도 좀 오르고, 근데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근데 그
물가가 이렇게 좀 올랐던 배경은 이것 때문입니다. 허리케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거를 뭐 크게 악재로 해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외하면 근원 상품 물가가 하락이니까 뭐 물가는 뭐 큰 영향 안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떨어졌다 다시 80%까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닉 티밀하우스 기자도 10월 데이터 괜찮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폴리티코라는 이제 데서 기사가 나왔는데, 라이트하이저가 이제 굉장히 좀 그 이렇게 관세를 이제 그 설계하고 막 이런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새로운 관세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기대를 뛰어넘는, 뭐 예를 들면 중국에 60% 관세 부과하고 전 세계에 20% 관세 부과하는 거, 이제 이런 건데, 예. 근데 관세 부과를 그때 당시 일기 때 했더니 연구해 보니까 국내 생산이 증가했다는 걸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의회를 설득하고 있는데, 근데 저게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아무튼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저런 건 뭐 솔직히 좋은 내용은 아니죠. 공화당의 하원을 다 차지했고요. 그리고 반도체주는 좀 급락했고, 왜냐하면 관세를 이제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TSMC와 삼성전자는 7나노 이하 칩을 중국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AMD는 전 세계 직원 4% 해고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월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 하는데 현금 비중이 대부분 4% 이하로 줄어들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과열을 의미하는 수준으로 매도 신호라는 분석도 있고요. 근데 이 말이 좀 와닿았어요. 나무는 하늘 끝까지 자라지 않아요. 하늘까지. 그죠? 자라다가 이제 멈추죠. 근데 지금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늘 끝까지 막 갈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 내려가는 것도 바닥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냥 밑으로 쳐박고 있는데, 그게 뭐 정말 저 지하 뭐 맨 밑에, 예, 뭐 우리 지구의 핵이라 그러나요? 거기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반대로 이제는 한국도 좀 하늘로 올라가고, 미국은 좀 약간 조정받는 게 좋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간격을 맞춰주면 뭐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국만 너무 좀 왕따 당하는 것 같아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런 또 이런 그 뭐 멘트도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 로켓랩이 28% 올랐고요. 뭐 우주항공의 시대가 열린 것 같고, 반도체주는 급락했고요. 인텔은 오히려 수혜, 예, 생산 시설이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수혜주고, 테슬라는 큰 변동 없었고, 리비안을 폭스바겐이 지분 투자한다고 합니다. 합작회사 만들어서, 합작회사 또 만드는 것 같아요. 지분 확보보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합작사 설립, 예, 아마 요게 좀 보도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미국에서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에너지 저장 트럼프하에서 초당파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IRA는 저도 개인적으로 폐지는 안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랑도 관계도 있기 때문에 IRA 폐지하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예, 에너지 저장 장치가 ESS 있죠. 요거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계속 괜찮을 것 같고, 왜냐하면 전력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에너지 저장, 전력, 재생 에너지 부문 글로벌 책임자 앨리슨 와이스건이 우드 맥킨제, 트럼프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감소법이 폐지는 안 돼도 근데 이게 혜택이 줄 수는 있다. 대부분 그렇게 보죠. 그래서 세금 공제로 인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또 1기 동안 풍력하고 태양광 설치도 많이 늘었는데, 어쨌든 세액 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바이든 들어와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졌고, 예. 그래서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법안을 그냥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여기서 일자리가 주로 공화당 지역에서 많이 창출이 됐고, 또 하원의 공화당의 18명이 존슨은 하원 의장한테 가가지고 이거 IRA 때문에 일자리도 많이 늘었다. 예, 그래서 이거 보호해달라. 없애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언급을 한 거예요. 공화당 의원들이 직접. 예, 그렇기 때문에 IRA 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혜택이 줄 수는 있다. 이런 정도인데, 그 부분은 좀 주가에 반영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되게 좀 좋은 기사예요. 우리나라 외국인이 파는 명확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기 나오는데,
이게 이제 2018년도, 19년도에 위안화 가치예요. 위안화 가치 떨어진 거 보이시죠? 이 관세 전쟁이 이때 시작했거든요. 보이세요? 예. 확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2018년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품목의 절반의 25%, 그러면서 위안화가 10% 하락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모든 품목의 절반의 25%니까 25%면 한 12% 정도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그만큼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요. 무슨 얘기냐면 환율이 높으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1,300원일 때랑 1,400원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100원이 올라갔어요, 환율이. 그러면 현대차는 돈을 훨씬 많이 벌죠. 미국에 수출할 때. 그죠? 1달러에 1,400원을 받으니까. 옛날에는 1달러 주면 1,300원밖에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수출주는 좋은데 관세를 부과하면 손해 보잖아요. 근데 환율이 반대로 올라가면 그걸 메꿔 버려요, 그냥.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위안화 절하가 됐고 그 만회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은 어쨌든 그 환율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방어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렇게 위안화 가치가 이제 앞으로 더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관세를 60% 매긴다고 하니까. 그러면 위안화 가치를 여기서 반토막 내야 돼요. 근데 저게 쉬울까요? 여기서 50%를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쉽진 않은데, 어쨌든 어느 정도 위안화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요.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원화도 떨어져요, 같이. 아시아 통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환율은 더 오르겠죠. 그래서 지금 그걸 미리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막 오르면 외국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그러니까 일단 좀 파는 거죠. 근데 그 타겟팅이 또 삼성이 집중되다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의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달러가 너무 강하면, 달러 강하고 우리나라 원화나 위안화가 약해지면 우리나라 내수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입을 해야 되니까 수입 물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내수는 더 위축됩니다. 근데 수출을 포기할 수 없으면 환율은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한번 있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지금도 시장은 그걸 좀 두려워한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파는 거 아닌가. 예. 근데 그런 논리라면 또 어쨌든 지금 뭐 팔 수는 있겠지만 뭐 충분히 지금 반영은 또 되고 있는 거잖아요. 미리 그냥 너무 미리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도 있다는 건 한번 염두에 두시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앞으로 가치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도 동반해서 약세 보이고 있다. 이런 좀 개념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전쟁 AI 뭐냐면 자율무기라 그래요. 자율무기. 제가 사실 이제 어제 라이브 할 때 한번 자료 보여드렸죠. 페이팔 마피아라고. 거기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거기에 엔드릴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페이팔 마피아 중에 페이팔에서 나와서 회사를 창업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거기에 안드릴이 자율무기, 그러니까 뭐 무인 드론 같은 거 AI로 조정해가지고 무기가 알아서 이제 그 타겟팅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메타의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군사용 AI 모델, 이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좀 짜증나는 일이죠. 근데 어쨌든 AI 시대에 군비 경쟁도 치열하다. 이것도 하나의 큰 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산이 있지만 여기에 AI도 같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제 엄청난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도구가 AI니까 위성 분석도 하고. 그래서 메타는 이제 원래 국방기관에 라마 저 AI 모델 제공 안 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제공한다고 발표했고요. 중국이 또 라마로 군사용 AI 개발했다는 소식에 미군과 협력에 또 나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거는 중국에 이제 그러면 저러고 못 줄 가능성도 있죠. 그 오픈 AI도 미국 국방부와 협력해서 개발 중에 있고, 그래서 이 AI 무인 드론 있잖아요.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이 시장이 이제 지난해 3,000조, 그리고 엄청나게 크죠. 2032년에는 5,000조 이렇게 커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여기에 빅테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회사는 펠런티어입니다. 그래서 펠런티어는 한번 공부를 꼭 해보세요.
굉장히 흥미로운 기업이고 이것도 한번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펠런티어는 결국 AI를 활용해서 범죄자 쫓고 그 다음에 적군을 감시하고 적군이 어디로 이동할지 예측하고 막 그런 것들을 AI가 다 분석해주고요. 또 기업들한테도 도움을 많이 주는 AI 서비스를 제공해요. 예.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입니다. 근데 이걸로 지금 돈도 잘 벌고 있어서 시장에서 이번에 좀 평가를 다시 하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 성공률은 50% 미만이었는데 이걸 80%로 끌어올린 것도 펠런티어가 보유한 기술 덕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러시아 정밀 타격한 것도 펠런티어가 정확하게 그걸 위치를 알려준 거죠. 그리고 AI 드론이 스스로 그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냥 가서 자폭 공격을 해요. 진짜 무서운 얘기죠. 이스라엘도 해법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사람이 가서 이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저 무인 무기들이 알아서 가서 전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AI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AI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정말 엄청난 무기를 갖는 거예요. 특히 그 군사력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안 가도 돼요. 그리고 미국 방산 AI 스타트업 안도릴 인더스트리는 백팩에 담을 수 있는 공격용 드론. 이거 백팩에 딱 담아가지고 이동한다면 거기서 조정하는 거죠. 근데 그 조정도 AI가 알아서 해요. 그리고 가서 뭐 공격하겠죠. 그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그거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AI 시대에 이 국방 산업도 변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AI를 중국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메타가 중국에서 메타 걸 이용했다는 건 미국 입장에서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아마 금지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팔란티어나 이런 기업들도 계속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이 어쨌든 좋은 건 알고 계시죠. 근데 방산에서 좋은 게 락인 효과. 방산을 공급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MRO라고 유지 보수해야 돼요. 그게 알짜예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엄청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요. 그래서 함정, 그 다음에 전투기, 장갑차 이거 해놓고 현지에서 부품 조달하고 이번에 한국항공우주 그때 실적 기억나세요? 실적 좋았던 이유가 이라크나 이런데 군수 정비 이런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현대모비스는 AS 뭐 방산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번에 현대마린솔루션은 뭘로 벌었죠? 이 선박 AS 그러니까 이런 게 방산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대 장점이 양산체제 갖추고 납기일까지 정확히 맞춘다는 거고 K방산 수출 이후 후속시장까지 공략하면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페루로부터 중남미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의 함정 사업을 따냈는데 이게 그 현재 시마조선사와 협력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 알짜 뺏긴 거 아니냐. 근데 이걸 통해서 현대중공업 페루 정부와 15년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물량도 꽤 될 거예요. 여기 보면 호위함, 원해 경비함, 상륙함 이거 우선 협상자 지위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한번 방산 수출하면 락인 효과 생기고 계속 이게 꼬리에 꼬리 물고 매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새로운 방산 시대를 열고 있는 거죠. 거기에 MRO, 특히 이제 군함을 좀 주목하고 있고 또 전투기는 수명이 30에 40년인데 항공기 수출하는 것보다 후속 시장에서 얻는 수익이 2배에서 5배 많아요. 계속 유지 보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항공우주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항공기 수출을 계속하면. 그 다음에 조선업과 우크라, 조선업은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공격을 할 것 같고, 근데 우리의 무기가 있죠.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한국의 그 조선협력 요청,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카드로 내밀면 된다는 거죠. 그럼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 중국의 군함수가 좀 미국보다 많아졌는데 대만에서 이제 대만 그 전쟁을 한번 시뮬레이션 했더니 미국이 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기는 쪽으로,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죠. 근데 옛날에 미국이 세계 최고였지만 지금은 군함은 좀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조선업계 일각에서는 좀 조심스럽지만 미 군함이나 항공모함 건조까지도 좀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미국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 운영 시장만 뚫어도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전쟁 종료 기대감 따른 재건 이슈도 좀 주목하시면 좋을 텐데, 재건주도 한번 움직였죠. 근데
러시아의 그러니까 서방에서 압류한 러시아 자산이 390조예요. 그거 이제 압류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수익금으로 그 우크라이나에 67조를 대출했다고 하고요. 주택 건설, 전력망 통합, 물류망 연결 이런 거 하는데 1,000조 원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돈이 이렇게 든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1,000조, 세계은행은 680조. 이게 엄청난 재건. 트럼프가 지금 24시간 내에 전쟁 끝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휴전이나 종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재건해야죠. 우리 예전에 6.25 이제 전쟁 끝나고 재건했던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럼 여기서 결국 우크라이나가 뭐를 할 거냐? 에너지 전환할 것 같다. 그래서 신규 원전도 짓고 신재생 에너지도 하고 주택, 도로, 철도, 공항 이런 것도 복구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사업도 하나의 어떤 큰 좀 테마로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후보 공약제 어젠다 47 여기에 모든 정책이 나옵니다. 석유 생산 늘려서 에너지 가격 떨어뜨리고 법인세 감면하고 대신에 법인세는 요거는 15%는요 제조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서비스업은 아니고요. 그다음 미국 우선주의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 방금 나온 내용이고 그다음에 관세 부과 중국 의존도 중국과 결별 그다음에 중국의 최애국 대우 철폐해서 고관세 에너지 모든 에너지 생산 증대 신재생은 이제 뭐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그 다음에 IRA 축소나 폐지 아마 축소할 가능성은 높고요. 불법 이민 처벌하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게 이제 큰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중에 핵심은 석유를 늘려서 생산을 가스나 미국의 그 에너지 가격 떨어뜨리겠다. 이게 핵심이. 그러면 인프라나 석유 시추, 뭐 조선 기자재, 기계 장비 이런 회사들이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2차 전지에는 좀 먹구름이지만 근데 또 여기에 LG엔솔이 배터리가 납품될 걸로 그죠? 스페이스X에 그래서 한번 LG엔솔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악재는 아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필요한 걸 또 우리가 주고 그런다면 이게 비즈니스맨이니까 무조건 그냥 이걸 악재로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NRC라고요. 이게 미 원자력 규제 위원회인데 도찌라고 이게 뭐냐면 도지코인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앞잘 딴 거예요. 정부 효율화 위원회 머스크가 이번에 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 효율화 이거 핵심은 쓸데없는 예산 다 줄이고 비용 줄이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최근에 원자력 과잉 규제도 완화합니다. 벤스는 풍력을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부통령은. 그래서 원자력을 좀 이렇게 키워주지 않겠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원자력은 지금 바이든 정부도 밀어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에 대해서 좀 미국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ETF가 URA죠, 우라. 그래서 어쨌든 미국 증시가 너무 뜨거워서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미국을 혹시 투자하시면 ETF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가장 좀 무난하지 않나. 기업 투자는 참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이슈들이 몇 개 오늘 좀 기사들이 아주 너무 길어요, 기사들이. 근데 그거 한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전 언론사 웬만하면 기사 다 보거든요. 다 보고 다 본 다음에 이제 근데 하루에 이제 몇 개를 추려서 이렇게 제가 전달해 드리니까 아마 여러분들 시간은 좀 단축되실 거예요. 좀 이 투자에 필요한 내용들만 제가 압축해 드리니까 그래서 그런 기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기사 있으면 또 한번 요 제목 보셔가지고 여기 한국일보잖아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또 읽어보시고 요약도 해보시고 그럼 진짜 실력 늘어요. 그렇게 자기가 직접 기사 찾아가지고 PPT로도 만들어 보시고 해보시면 더 아마 와닿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실력을 그러면 이제 통찰력이 생겨요.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한국전력은 이제 배당이 관건인데 이익은 좀 괜찮았어요. 근데 별도 한전 자체 영업이익은 적자고 이게 흑자 나야 배당 주거든요. 근데 4분기에는 좀 기대를 하는 것 같고 다만 배당을 얼마 줄지 아직 모르겠고 올해 안 줄 수도 있고요. 근데 아마 내년에는 좀 주지 않겠냐. 이제 왜냐하면 지금 아까 트럼프 정책의 핵심이 뭐죠? 에너지 가격 급락. 에너지 가격 떨어지면 누가 제일 수혜봐요? 이런 회사들이.
한전, SK가스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봐요. 발전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왜냐하면 원재료 비용이 줄잖아요. 예. 유가나 천연가스로 이걸 돌리니까. 그러니까 한전은 어떻게 보면요 트럼프랑 아무 상관 없어 보이지만 간접적으로 트럼프 수혜주예요. 예, 지금 정책에 의하면. 원익 QNC는 연간 실적 추정치 조정 목표주가 하향했는데 3분기 실적은 좀 기대 못 미쳤지만 쿼츠는 증가했고 자회사 모멘티브가 여기가 좀 예상보다 실적은 좀 안 좋았습니다. 4분기에 좀 회복 기대하고 있고요. 밸류는 낮고 또 내년에 그러니까 어쨌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니까 좀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유진테크는 계속 좋다. 실적 좋았어요. 뭐 장비 회사고 뭐 지금 메모리 3사에 다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특정 고객사 비중이 뭐 압도적으로 높거나 그런 건 아니고 좀 고르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장비가 안 좋지만 그래도 유진테크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예, 실적을 잘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자회사도 지금 아마 내년에 이익이 좋을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없어서 미국이 중국 제재하는 것도 크게 뭐 영향 안 받는다. 예. 근데 지금 뭐 모든 소부장이 낙폭과되니까 좀 괜찮지 않겠냐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주전자재료는 이제 주민의 연구원님 여기도 실적은 괜찮아요. 예상보다는 잘 나왔는데 다만 핵심이 어디냐면 이 회사도 실리콘 응급제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리콘 응급제는 기존의 EV3 캐스퍼 전기차 EV9이 좀 이게 여기 매출이 조금 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실리콘 응급제 쪽은 여기 보시면 재고 조정 여파 이것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는 31% 전분기보다 감소했습니다. 근데 형광제 사업도 하는데 여기가 좀 좋았습니다. 핵심은 실리콘 응급제니까 4분기까지는 좀 기대치를 낮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좀 지지부진할 것 같고 다만 실리콘 응급제가 내년에도 탑재가 되고 이제 앞으로 전기차에는 아마 나중에는요 필수적으로 다 탑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선 시간이 지날수록 또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다만 이번 트럼프의 당선 또 3분기 4분기까지의 실리콘 응급제 좀 약간의 지지부진 요거는 당분간 주가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우 시스템이 어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오랜만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이제 자동차 완성차에서 원가를 좀 보전해 줬나 봐요. 저것도 좋은 거죠. 예, 어쨌든 그래서 서프라이즈 나왔고 근데 그거 제외하면 그냥 기대했던 거고 아직은 속도와 폭이 좀 미진하다. 근데 제일 문제가 연간 이자 비용이 2천억이나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좀 커버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유증통해서 일단 이자 비용은 줄일 거고요. 현대차그룹, 폭스바겐, BMW, 포드, GM 쪽 매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이제 전기차 쪽으로 바뀌고 성장을 계속 해준다면 좋을 텐데 어쨌든 올해 치약은 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타이어 그룹에 이제 편입되고 그러면서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선 분명히 한 번은 되돌리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다리는 그런 구간 같고 넥스티는 실적 좋더라고요. 그래서 호실적인데 주가 못 올랐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요. 또 중국 비중이 높으니까 중국 규제하면 이거 악재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거 알면서도 못 갔던 거죠. 근데 HBM 막 쌌잖아요. 이게 단수가 올라가면 웨이퍼가 휘어버려요. 그런 것도 검사해주는 장비를 만들죠. 근데 이제 KLA라는 세계적인 회사가 있죠. 그 회사랑 이제 경쟁하는 거죠. 근데 그 회사 제품은 중국에 못 가요. 그래서 넥스틴 걸 중국 회사들이 많이 사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규 장비 통해 가지고 지금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 경쟁사 장비보다 장비는 좀 이게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어서 지금 국내 고객사양으로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분기 중에 통과하지 않겠냐 신규 장비가 기대하고 있고 그다음 중국의 CXMT가 지금 무섭게 생산하죠. 거기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중국이 내재화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 이건 내재화가 힘들어요. 소프트웨어가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함부로 모방할 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에 이번에 합자회사 만들어서 들어가는데 부분 승인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공을 했고 이제 25년 상반기에 완공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왜 이게 합자회사 되면 좋은 거냐면 중국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보조금 준대요. 합자회사, 그러니까 넥스틴과 중국 회사가 같이 만든 그 공장에서 장비가 나가면
저기 그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술력은 있는 기업인데 단 리스크는 중국 비중이 높아서 이게 정말 좀 불확실하죠. 미국이 아예 막 끊어버리면 수출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할인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JYP 실적 좋았습니다. 정말 너무 오랜만에 실적 좋았고, 미국에서 앨범 100만 장,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는 완전체, 그리고 SM과 동일한 밸류 지금 받고 있는데 이익률은 이익률이나 아티스트의 성장성 고려하면 좀 저평가 아닌가. JYP 괜찮으실 것 같고, 12월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신인 한국 남자 그룹 데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을 본다면 이제 나아질 것 같다. 그래서 하이브든 뭐 JYP든 좀 최악은 지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덕산 네오록스도 너무 많이 빠졌죠. 사실 실적 괜찮았거든요. 4분기에 아이폰 16 효과는 좀 사라질 수 있지만 중저가 폰이나 갤럭시 S25 이제 또 출시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효과가 4분기부터 좀 반영될 것 같고, 블랙 PDL은 신규 소재가 원래 폴더블 폰에만 들어가는데 이제 일반 스마트폰에도 중국에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품 확장면에서 좋고, 또 내년에 이제 아이폰 17, 또 폴더블 아이폰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노트북 26년에 그 맥북이죠, 애플의 그 중국 쪽에 들어간 소재 이런 것들이 있고, AI PC에는 또 이런 블랙 PDR 채택이 신규 소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채택하면 이 소재는 저전력이에요. 그래서 AI랑 좀 맞을 수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퍼가 14배, 한때 막 30배 갔던 기업이에요. 퍼가 소재 대표 기업이니까 밸류를 높게 줘요. 근데 이렇게 떨어진 거는 아예 회사 성장 안 한다고 보는 거죠. 너무 과도한 하락이니까 좀 잘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3분기 리노공은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모바일이 안 좋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리노공은 좀 모바일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영업이익률은 무려 44.5나 돼요. 거의 독보적인 한국의 특산품이에요. 리노핀.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26년 4분기에는 그 공장 이전을 계획 중인데, 요게 그 연구개발 테스트 소켓 다각화 관점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체하기 어려운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실적이 안 좋은 건 저는 뭐 일단 이게 장기화 된다기보다는 뭐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리노 그 앞으로 많은 반도체가 새로 만들어지면 질수록, 그러니까 새로운 칩이 이렇게 개발할 때 리노공업에 맡기거든요. 테스트 좀 해달라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맞춤형 칩 시대니까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랜만에 좋은 보고서인데요. 예, 일단 내년 기대하는 것 같아요. 3분기 실적 안 좋은 거 지나갔고 4분기 정년이가 히트쳤고, 내년에 영업이익과 매출액 급증, 특히 TVN 수목 라인업이 재개되고 가격적인 면도 텐트폴 회당 10억 이상의 대작도 늘어나고, 비용은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들 몸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거를 통제하면서 신인 배우를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엔 좀 낫지 않겠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적 부진은 지나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어제 공시는 없었고요. 어제는 그 여기 LNF 내부자 있죠. 여기 허재용 임원하고 최소한 대표가 합쳐서 1억 2천만 원 정도 매수했으니까, LNF는 테슬라 그 밸류체인이죠. 직접 납품하는 양극재를, 그런 기업으로 알려졌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장이 지금 2시인데 좀 간단히만 오늘 좀 할게요. 지금 제가 좀 이제 곧 나가야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2시 기준으로 코스피는 올랐고, 아마 오늘은 이대로 끝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물론 오늘도 외국인이 팔지만 지금 이게 연말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기대할 거 중에 하나가, 희망을 좀 걸어볼 게 드디어 연기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틀 전부터 대량 매수하더라고요. 오늘도 보세요. 2,600억 사고 2,300억 사고 있거든요. 보통 연말에 배당 매수 들어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가 이제 들어올 거예요.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 쪽으로 돌리잖아요. 그럼 배당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그동안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너무나 암울하죠. 뭐 수급도 없고, 뭐 살 주체도 없는 상황인데 연말에 보통 기관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대량 매수해서 배당 매수거든요. 배당을 노린. 그게 시작은 좀 된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수급적으로는 좀 뭔가 하나는 생긴 거죠. 그래서 좀 그게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섹터로는 일단 오늘도 조선주가 주도주 될 거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트럼프가 찍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사라는 얘기는 제가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잘 들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우주 쪽도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보셔도 되고, 다만 너무 급등할 땐 조금씩 줄여가면서 언젠간 또 급락할 거거든요. 어느 시점에서. 단 이 두 개가 지금 딱 누가 봐도 명백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둘 다 이제 많이 고생하셨던 업종들인데, 근데 반도체가 좀 올라가면 좋겠는데 참 시간이 걸리네요. 그리고 네이버가 이제 최근에 아주 급부상하고 있고, 2차 전지는 오늘 오랜만에 삼성 SDI. 그러니까 뭔가 좀 분위기는 바뀌죠. 근데 이게 하루가 아니라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방산보다는 사실 우주항공과 조선주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력기기 아직 안 끝났다고 봅니다. 여전히 미국 설치 수요 많고요. 자동차도 그동안 좀 부진했지만 오늘은 좀 대체적으로 현대차, 기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업체도 일부 올라갔고, 유리기판, 모바일 게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상승 종목이 좀 많고, 다만 리튬 회사가 좀 안 좋고요. 첨보가 실적이 또 안 좋더라고요. 이게 참 중국과의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닥 없이 추락하네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첨보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업인데, 다시 좀 회복될 때까지는 좀 시간은 걸릴 것 같고, 2차 전지가 여기 보면 소재주들이 대부분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화려했었는데 어렵고, 오늘 온디바이스 A에선 그래도 삼성전자가 오늘은 조금 올라와 주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참 소부장은 정말 안 가네요. 소부장도 좀 올라가야 되는데 쉽게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봐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이제 삼성전자가 바닥은 좀 다졌고요. 너무 심했죠,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네이버가 힘내는 게 아주 긍정적이고, 현대차도 더는 안 밀려요. 그리고 LG엔솔도 딱 버텨주고 있고, 여기에 삼성 SDI가 지원 사격하고 이러면 지수는 바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주도주는 조선과 우주항공입니다. 그 상황이 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빠지는 기업들은 빠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늘은 하이닉스가 좀 약간, 하이닉스도 같이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거기 좀 아쉽고, 알테오젠이 오늘 좋지만 2차 전지가 에코프로 형제들이 좀 안 좋습니다. 리노공은 실적 때문에 좀 빠졌고요. JYP는 호실적 좋았고, 그 다음에 파크 시스템주도 잠깐만요. 여기도 이유를 모르겠네요. 왜 10% 빠지는 거죠? 여기도 아무튼 오늘 갑작스럽게 주가가 사실 파크 시스템은 견조했는데 오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0% 빠지는 악재는 제가 아까 확인해 봤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고, 어디서 또 손절매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루닛 급등했고, JNTC, 엠노도 지금 실적 괜찮았죠. 카페24 실적 좋았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장이 진정되니까 막 치고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나마 물론 이제 이렇게 또 급락하는 기업들도 없는 건 아니에요. 막 이렇게 갑자기 돌발 급락도 하지만 확실히 시장 분위기는 좀 바뀐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은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최악은 좀 지나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 줘야 돼요.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확실하게 시장은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이 좀 바닥일 바라고, 제가 기대하는 건 삼성전자가 일단 바닥은 다진 가운데 연기금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게 일단은 좀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 아닌가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일단 좀 대학교 강연 때문에 좀 가야 돼가지고 오늘 방송은 좀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2시인데 장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땐 이미 장이 끝나 있었겠지만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만 좀 헷갈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식히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